우리는 정말 자유를 원할까요? 아니면 안정과 소속감이라는 달콤한 마취제에 취해 내 발로 걸어 들어간 감옥을 기꺼이 나의 안식처라 부르며 사육당하기를 선택한 걸까요?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출근길 지옥철에 몸을 구겨 넣을 때, 혹은 주말마다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종교 모임이나 동호회로 발걸음을 옮길 때, 여러분의 가슴 밑바닥에서 꿈틀거리는 그 정체 모를 답답함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다.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다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그 감정을 억누릅니다. 눈치와 사회성이라는 두꺼운 가면을 얼굴에 꿰매어 붙인 채 우리 손으로 직접 내면의 고유한 자아를 매일 조금씩 난도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인류는 하루라도 누군가의 통제와 평가를 받지 않으면 미쳐버리는 거대한 무리의 일원이 되어 지배당해야만 비로소 심리적 편안함을 느끼는 깊은 노예 근성을 유전자 깊은 곳에 숨겨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책임져야 하는 진짜 자유의 무게가 너무나도 버거워서 차라리 내 생각을 갉아먹는 폭력적인 시스템에 맹목적으로 의존해버리는 것. 그것은 마치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집착하게 되는 외상적 유대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거창한 정치체제나 교과서 속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숨쉬고 일하고 관계 맺는 평범한 집단 내부에서 은밀하고도 잔혹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상적 전체주의의 심연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국가에 있고 국가 외에는 어떤 것도 없으며 국가에 반대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이탈리아의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가 남긴 이 섬뜩한 선언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 맞게 조금만 바꾸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회사에 있고 조직 외에는 어떤 것도 없으며 팀워크에 반대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교회에 있고 신앙 공동체 외에는 어떤 것도 없으며 교리에 반대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전체주의는 결코 나치 독일이나 북한에만 존재하는 거시적인 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의 존립과 표면적인 평화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고유성을 철저하게 0으로 수렴시키는 극단적인 심리적 가스라이팅이자 집단적 자아 융합 현상입니다. 이 괴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 같은 회사, 사랑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 우리는 타인과 다르다라는 따뜻한 외피를 두르고 여러분의 자유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조직들의 숨막히는 문화를 한국 특유의 정근대적인 집단주의나 꼰대 문화 정도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공동체와 전체주의적 집단은 완전히 다른 방어기제를 가집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개인의 독립된 자아와 바운더리를 존중하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그곳에서는 내향적인 사람이든 외향적인 사람이든 직관적인 사람이든 현실적인 사람이든 각자의 다름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전체주의적 집단은 다릅니다. 이들은 시작부터 개인의 다름을 틀림을 넘어선 질병이나 죄악으로 규정합니다. 집단을 이끄는 리더, 그것이 회사의 대표이든 부서의 팀장이든 종교 집단의 목회자이든 동호회의 회장이든 그들은 집단 내에서 신성불가침의 독점적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그 권위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신의 개성과 비판적 사고를 완벽하게 거세당해야 합니다. 조직이 잘 되어야 개인도 잘 된다. 공동체의 은혜 안에서 너의 교만을 내려놓아라라는 그럴싸한 명제들은 사실 우리라는 거대한 괴물의 위장을 채우기 위해 너의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자아를 기꺼이 제물로 바쳐라라는 강박적이고 폭력적인 투사에 불과합니다. 이 끔찍한 일상적 전체주의가 가장 완벽하게 작동하는 첫 번째 공간은 바로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는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사가 명백히 비효율적이고 멍청한 아이디어를 마치 혁신적인 양 늘어놓고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가진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계획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수십 가지의 데이터와 근거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혀를 짓누릅니다. 당신 주위에 앉은 동료들을 보십시오. 그들 역시 속으로는 한숨을 쉬고 있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혼 없는 미소로 상사의 의견에 찬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당신이 손을 들고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반론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동료들조차 당신을 원망 섞인 눈빛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당신은 순식간에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이기적인 인간, 팀워크를 해치는 튀는 놈으로 낙인 찍힙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돌리며 우리는 하나다를 외칠 때 술을 마시지 못하거나 개인적인 일정으로 빠지려는 사람은 조직에 대한 애정이 없는 배신자로 취급당합니다. 이곳에서는 업무의 본질적인 성과보다 상사의 기분을 맞추고 조직의 획일적인 뜻에 내 생각을 억지로 동기화시키는 가짜 조화가 훨씬 더 높게 평가받습니다. 당신의 번뜩이는 직관과 논리적인 사고는 조직의 분위기를 삐걱대게 만드는 위험한 불순물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철저한 수능과 기계적인 성실함만을 요구합니다. 이 숨막히는 구조 속에서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자아를 가진 이들은 매일 아침 출근 카드를 찍을 때마다 끔찍한 고통을 겪습니다.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잔혹한 현상이 벌어지는 곳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거룩하고 사랑이 넘쳐야 할 종교나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의 사랑이나 영적인 성숙을 내세우는 집단 내부로 들어가 보면 그 어떤 세속적인 조직보다 훨씬 더 끔찍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와 심리적 통제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무기를 쥐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약 교리에 대해 철학적인 의구심을 품거나 공동체 내부의 부조리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신에 대한 반역이자 영적인 교만으로 규정됩니다. 이 집단이 구성원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바로 죄책감입니다. 내가 지금 시험에 든 것이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한 영에 쓰였다라는 식의 영적 가스라이팅은 개인의 비판적 사고를 원천적으로 마비시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오프라인 모임, 과도한 봉사, 금전적 헌신을 요구하며 개인의 사생활이 존재할 시공간의 틈을 완벽하게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개인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사색하고 자아를 성찰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 그것이 전체주의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 원리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실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은 당신이 혼자 깨어있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알림을 울려대고 주말마다 당신을 모임으로 끌어내어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쉴 새 없이 주입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토록 억압적인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제 발로 그곳에 머무르며 심지어 열광하느냐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무한 경쟁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 밤 혼자 침대에 누워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철학적인 고뇌에 빠지는 것은 극도로 고통스럽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지적했듯 고립된 개인은 자신의 무력함과 불안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때 거대하고 단단해 보이는 집단이 손을 내밉니다. 너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정해준 규칙대로만 입고 말하고 행동해. 우리가 믿는 것을 똑같이 믿어. 그러면 넌 안전해. 넌 위대한 우리 조직의, 우리 교회의, 우리 연대의 자랑스러운 일원이 되는 거야. 이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는 순간 개인은 자신의 무거운 책임감과 불안을 집단이라는 거대한 자궁 속에 반납해버립니다. 홀로 남겨진 인간은 비참하지만 맹목적인 집단의 일부가 되는 순간 마치 자신이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보상 심리와 나르시시즘적 도취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자유를 포기한 대가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노예의 안락함을 얻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괴한 집단적 환상 속에서 가장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찢겨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유한 내면 세계를 가진 자들, 무리지어 다니기보다 본질을 탐구하기를 원하는 지적 탐구자들, 타인의 감정에 동화되기보다 자신의 내면적 진실과 논리적 정합성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자아들입니다. 이러한 개인들에게 일상적 전체주의는 살아 숨쉬는 지옥 그 자체입니다. 이들은 집단이 강요하는 얄팍한 소속감에 취하지 못합니다. 동료들이 상사의 농담에 억지 웃음을 터뜨릴 때, 교인들이 목회자의 모순된 설교에 아멘을 외칠 때, 이들은 군중 속에서 뼈저린 고립감을 느낍니다. 왜 저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아무도 지적하지 않지? 왜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정해진 연극을 하고 있는 거지? 이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의구심은 집단 내부에서 절대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금기입니다. 이 집단들은 내부의 결속을 끈끈하게 유지하기 위해 아주 비열하고 원초적인 심리 전술을 사용합니다. 바로 희생양 만들기입니다. 외부에 적이 없다면 집단은 무의식적으로 내부의 이단화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타겟은 언제나 가장 자기 자신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식에 참여하지 않고 칼퇴근을 하는 사원, 교회의 무조건적인 헌금 강요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년, 맹목적인 팬덤 문화에서 객관적인 비판을 하는 팬, 이들은 순식간에 공동체의 평화를 깨는 불순분자로 낙인 찍힙니다. 집단은 이들을 은밀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따돌리고 험담하며 사회적으로 매장합니다. 소름 끼치는 것은 다수의 가해자들이 이 폭력을 저지르면서 털끝만큼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조직의 규율을 수호하고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켜냈다는 비틀린 정의감과 도덕적 우월감에 도취됩니다. 마녀사냥의 불길 속에서 이단의 살이 타들어갈 때 그 불빛을 쬐며 군중은 가장 뜨거운 연대감과 희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과 집단적 폭행이 반복되면 아무리 강인하고 자유로운 사람이라도 결국 벼랑 끝에 몰리게 됩니다. 이들은 극심한 우울증, 공황장애,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혹시 진짜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하고 사회성이 떨어져서 다들 문제없다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걸까? 집단이 주입한 독이 내면에 퍼지면 개인은 스스로의 이성과 감정을 의심하는 인지부 조화의 늪에 빠집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은 또 어떤 가짜 미소를 짓고 어떤 영혼 없는 멘트를 쳐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계산합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지만 내면의 자아는 이미 살해당해 시체처럼 부패해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집단이 자유로운 개인에게 가하는 가장 잔혹한 형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리적인 수용소나 독재자의 억압이 없는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디지털 시대의 발전은 오히려 감시와 통제의 해상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사내 메신저의 접속 상태, 단체 톡방의 읽음 표시, SNS에 올린 일상 사진 하나조차 집단이 나를 평가하고 검열하는 소름 끼치는 파놉티콘의 렌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알고리즘의 바닷속에서 내 취향과 생각조차 거대 플랫폼이 의도한 방향으로 사육당하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명백히 존재하는 객관적 진실이나 데이터보다 내가 속한 정치적 진영,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몸담은 종교 집단의 논리에 내 양심과 지성을 통째로 위탁해버리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진 않습니까? 다른 의견을 가진 타인을 향해 혐오의 단어를 내뱉으며 우리는 옳고 저들은 틀렸다는 집단적 국수주의의 환상 속에서 도덕적 자유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나 아렌트는 경고했습니다. 전체주의가 통치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인간은 광기에 찬 추종자가 아니라 사실과 허구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지금 진실을 잃어버린 시대, 내면의 나침반이 박살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위기 파악 좀 해? 다들 그렇게 살아? 왜 너만 유난을 떨어라는 평범한 동료와 이웃들의 입술을 통해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유령은 여전히 매일같이 부활하며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결코 가볍고 경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뼈를 깎는 고독을 동반하며 세상의 모든 허상과 마주해야 하는 두렵고도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내 발로 서서 내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가 내린 선택의 결과에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하는 끔찍한 형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과 고독이 두려워 다시금 눈치와 맹신이라는 집단의 품으로 기어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사육당하는 감옥의 문을 내 손으로 걸어 잠그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토록 맹신하고 있는 그 신념, 그 조직의 목표, 그 공동체의 교리는 진정 여러분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온 진실입니까? 아니면 홀로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 집단이 주입한 정교한 환상을 나의 것이라 착각하며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고 있는 것입니까? 안전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마취제, 소속감이라는 가면을 쓴 맹독에 취해 단 한 번뿐인 삶에서 여러분 고유의 우주와도 같은 자아를 허망하게 증발시켜버리지 않기를. 이 끔찍한 일상적 전체주의의 기만에서 눈을 뜨고 고통스럽더라도 진짜 현실을 마주하는 붉은 약을 삼킬 용기가 여러분에게 아직 남아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